네, 잠시 후면 정상회담 시작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요. 자, 북한의 위협이 이런데 한국만 단독으로 전 작전권을 행사하는 일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호전성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준비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한미 양국이 논의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으로 공개가 될 건데 채널 A가 오늘 아침부터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현수 기자가 과연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한 번 더 연기하는 논의를 공식화합니다. 정상 차원에서 밝히는 건 처음입니다. 앞서 2012년 4월 이전하기로 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한 번 늦췄는데 또 늦추기로 한미 양국 정상이 가닥을 잡은 겁니다. 양국이 공동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만큼 업무 협의를 위해 미군은 일부 전력을 용산 미군 기지에 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미군 기지에 화력 부대도 잔류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계획은 2016년까지 한강 이북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를 한강 이남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이 용산에서 평택기지로 옮겨간 뒤 용산구 일대 땅을 개발하는 계획도 잡혀 있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은 오늘 한미일 3국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 전 한국과 일본이 정보보호 협정을 맺으려다 논란이 됐던 만큼 한미일 3국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겁니다. 이를 두고 미국 주도의 MD,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의 사전 단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형 MD를 구축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청와대 내에는 충무실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잠시 후에 한미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인데 양국 기자들은 먼저 자리에 착석해 있고 양국 정상회담을 마친 후 잠시 휴식을 가진 후에 입장하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이 연결이 되면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시작전권 연기 재검토 다시 한번 해보자 합의했다는 것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네. 한미 간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자, 방금도 이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네. 전시작전권, 평시작전권이 아닌 전시작전권 네.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거 2015년 12월에 우리한테 돌아오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 기간을 다시 한번 연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안보 환경이 애초 넘겨받기로 했던 당시의 결정권에 비해서 변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당장 작년에만 해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고요. 이어서 네. 미사일도 뭐 수없이 쏘았고 장거리 미사일도 쏘았습니다. 여러 가지 안보 환경이 바뀌고 있고 김정은의 불예측성이라든지 뭐 네.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를 너무 이렇게 섣불리 넘겨받는 것보다는 일단 조금 더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두 정상이 합의를 하고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곧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워낙 이제 그러면은 작전권만 넘겨받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네, 하실 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네.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미군의 정보 자산, 미군이 지원하는 무기 체계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게 아니 대한민국의 전시작전을 왜 미국이 갖고 있습니까? 내놓으십시오라고 요구했고 당시 부시 행정부의 럼스펠드 국무장관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논의가 급진전됐는데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간단하게 지난 몇 년 사이 있었던 일을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낙 이제 2012년 4월에 돌려받기로 네. 돼 있었죠. 그거는 이제 네. 뭐 아실 텐데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건 안 되겠다. 너무 상태가 엄중하다 그래서 긴급히 다시 협의를 거쳤고 그래서 2015년 네. 12월로 연기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전시 작전권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네. 사실은 처음에 시작한 거가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 우리의 감정적으로 주권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작전권을 남의 나라가 행사하게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데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거에 반대를 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예산이 갈수록 부족해지니까 네. 그리고 군사비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아이고 잘됐다. 너네 그럼 네. 가져가거라. 네. 해가지고 서로 양국이 합의해서 하도록 돼 있었던 건데요. 네. 그러나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을 4차 핵실험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네. 그것은 4차 핵실험은 과거의 1, 2, 3차 핵실험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왜? 네. 4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요. 이제 완전히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 경량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전에는 과연 핵폭탄을 터뜨려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런 실험이었다면, 이제는 4차 핵실험이 성공한다면 이제는 다른 나라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겠다, 어렵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좀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거를 과거 이미 양국 정부가 논의를 해왔지만 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을 통해서 양국 정부가 공식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네. 다만 네. 이거는 워낙 이제 계속되었던 얘기예요.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고, 네. 김장수 그 국가안보실장과 수전 라이스가 네. 만났을 때도 이미 얘기를 했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정상급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인데, 다만 그 수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 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했다,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네. 가는 것인지, 정말 연기하기로 했다로 가는 것인지, 이제 네.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이고, 워낙 이것은 올해 10월에 이제 그 한미 안보 협의회 SCM에서 논의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구체적인 실무 내용은 이제 앞으로 더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잠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작년 5월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요구했잖아요. 지금 북한이 3번이나 핵실험했기 때문에 조금 늦춰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렇게 많은 국방 예산을 쓰면서 단독으로 작전권 행사하는 거 준비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자신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계속 논의가 되었고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만 해도 초반에 국회에서나 여러 군데서 아이 그래도 이거는 일단 예정된 대로 우리가 돌려받아야 맞는 거 아니냐 얘기가 네. 계속 나왔었죠. 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보 환경이 변했다는 것이고 저희 군에서 이렇게 꼼꼼히 따져본 결과 우리가 단독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군 역량을 갖추려면 최소한 한 2022년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는 네. 뭐 이게 빠르다 혹은 뭐 충분히 준비가 됐다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일단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번에 이제 잠시 후 이제 아마 언급이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산에 일부 남기고 동두천, 경기도 북부에 있는 동두천에도 화력을 미군이 좀 당분간 남긴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전시 작전권, 네. 이것을 설령 우리가 환수하는 문제를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이 몇 년간 연기되는 것이지 네. 영원히 연기되거나 장기간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작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앞으로는 미군의 네. 구 메인 본부가 평택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네. 미군이 전면적으로 과연 개입을 해줄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휴전선이 뚫렸을 때 미군이 전혀 피해를 초기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로 바로 동두천에 있는 캠프 호비에 네. 1,400만 평방미터에 바로 미군 기지가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210 화력 여단인데 네. 미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강의 화력 부대입니다. 네. 그런데 동두천에 있는 자리에 그대로 남게 두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가 가장 먼저 북한의 타격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네. 바로 미군이 첫 번째 타격 지점이 됐을 때 미군은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용산에 있는 메인 포스트의 일부 네. 핵심적인 그런 지휘 본부는 남도록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으로 모두 가게 되면은 우리 국방부, 네. 우리 합참하고 서로 네. 상호 연결, 네. 연합작전을 하는데 좀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일부는 거기다 남기자 해서 그 부분은 합의가 됐습니다. 아, 서울과 세종시 떨어져서 여러 가지 이제 혼선이나 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평택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우리와 연합작전하는데 좀 효율이 떨어진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공개된 것 중에 이런 게 있다면서요.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교류한다. 이명박 정부가 2년 전에 추진하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뭔가 군사정보 공유 노력이 시도된다면서요. 얼마 전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지난달에 했던 것이 그 3월이죠. 3월에 네. 해관부 정상회담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죠. 당시에도
그럼 한일 간에 만나 그거는 괜찮냐라는 반론도 있었지만 네. 한미일이라는 이 전통적인 우리 공조 이 네. 체제 속에서 벌어지는 것은 한일 간의 지금 역사 왜곡 문제로 상당히 난국을 맞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공조 체제이기 때문에 네.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공감을 했었던 것이고요. 네. 이번에 한일 그 정보공유협정은 2012년 7월에 이 네. 일로 인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고 네. 당시에 그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측근 외교 책사라고 했던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네. 이 일로 이제 사표를 할 정도였는데 당시에 한일 간의 특히 일본이 집단적 그 자위권 문제부터 군사 대국화를 꿈꾸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많은 정서를 이제 마음을 상하게 한 상황에서 국민적인 공론화 없이 네.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정보 교류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추진하다가 결국 이제 접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적으로 정보 교류할 일이 많다고들 합니다. 특히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북핵 문제겠죠. 그렇죠. 한미일 공조 속에서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실질적으로 한일 간의 이 군사 정보가 예전보다 많이 느슨해졌다고 해요. 실제로 네. 청와대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을 볼 때 한미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은 약간 마음은 상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자, 미국이 MD라는 거, 미사일 방어, 미사일 디펜스, MD라는 거 우리한테 끊임없이 들어와라 요구하는데 이번에도 아마 지금 진행된 갓 끝난 정상회담 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한테 요구했을 것 같은데 우린 절대 안 된다는 태도죠. 그렇죠. 그 네. 입장은 사실 국방부가 일관되게 이미 네. 밝혀왔습니다. 네. 전시 작전권 전환과 MD 문제를 소위 빅디라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사실은 계속돼 왔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우리의 KAMD 한국형 미사일 디펜스가 있다는 거고요. 네. 미군의 MD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미국형 MD에 필요한 미사일 그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미사일 한대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거도 미사일이라고 비싸겠죠? 하는 거 한 발에 100억입니다. 아니 잠깐만. 미사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날아오는 적국의 미사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쏘는 건데 네. 미사일 한 발에 100억 원이요? 그렇죠. 10발이면 1000억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각종 레이더나 이런 거를 갖추려면 네. 최소한 수조 원이 들어가 버린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네. 비용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 바로 옆 나라인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적, 비용의 문제, 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 한국만의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를 미국의 시스템과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쓰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충무실 모습을 보고 계신데 한 7, 8분 후면은 양국 정상이 들어와서 각자 합의했던 것, 논의했던 것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순간 연결이 되면 저희가 현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